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ETS 토익 기출 공식 입문서를 함께 공부하게 된 끝장 토익 박진영 강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토익 입문자분들께서 토익 시작하시는데 외롭거나 힘들지 않도록 제가 앞으로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신 이 토익 시험의 출제 기관이 ETS인데요. ETS에서 토익 입문자분들을 위해 독점 출간한 책이 바로 이 교재입니다. 앞으로 20강에 걸쳐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국내 입문서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토익 기출문제와 ETS 개발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초에서부터 실전까지 확실하게 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저와 20강 모두 완강하실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강이라서 본격적으로 토익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기초를 가지고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팔품사, 오형식, 직독, 직해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팔품사인데요. 8가지 품사, 대충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강의의 목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다 자세하게 배울 거지만 오늘은 약간 프리뷰 느낌으로 이 팔품사가 어떤 것들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품사에서 제일 첫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명사 되겠습니다. 명사,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죠? 명함, 명찰, 이름 명찰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름 있죠? 이름을 바로 명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나무 이런 것처럼 사람, 사물도 명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사랑, 성공 이런 것도 다 명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명사를 앞으로 배울 건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실까 봐 제가 같이 또 이제 기호로 표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명사는 항상 제가 이렇게 네모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네모로 표시를 하면 명사 그냥 단어들 이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끔은 제가 영어로 잘 안 쓰긴 하지만 noun 이렇게 n이라고 쓸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명사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만나볼까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대명사인데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죠? 명사를 대신받았다라고 해서 저희가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반복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 이름을 명사로 제임스라고 말했으면 그 다음 문장에서는 남자 이름이었으니까 he로 바꾸게 되죠. 이때 he가 대명사예요. 사물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재 좋다고 막 자랑할 때도 맨 처음엔 a book 이렇게 썼다가 그 다음에는 it, 그것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대명사도 명사를 대신받은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똑같이 네모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동사예요. 동사도 이름에서부터 느껴집니다. 동작, 그때 동사거든요. 그래서 무슨 동작을 하다, 다자로 끝난 걸 저희가 모두 동사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표시할 때는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장에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줄을 치고 볼까요? 마시다, 쓰다, like, 좋아하다, 다자로 끝난 걸 다 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동사를요, 왜 카멜레온이라고 표시를 했냐면 좀 성격에 따라 좀 다양한 모양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비동사라고 해서 별 뜻 없이 이다 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름은 비동사인데 저희가 모양은요, I am, 그 다음에 they are, she is, am, are, is로 이렇게 모양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 게 바로 동사의 특징인데 앞으로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팔품사 중에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었고요. 이렇게 명사, 대명사, 동사만 있어도 웬만한 문장들이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는 약간 꾸며주는 것들을 배울 건데요. 저희가 배울 게 바로 형용사란 아이입니다. 근데 형용사부터 약간 힘들죠? 이름이 좀 어렵게 생겼잖아요. 근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형용사는 아까 배웠던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를 바로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헷갈릴 것 같으면 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다 앞자만 따서 형명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그것도 헷갈려. 그러면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형용사는 주로 니은으로 끝났어요. 니은. 그래서 아까 나왔던 학생이라는 명사 앞에서 젊은 학생 또는 현명한 학생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서 명사를 꾸며줄 때 쓰는 게 바로 형용사입니다. 사물도 꾸며주겠죠? 그래서 저희 책을 갖다가 묘사하고 싶어요. 그때 책이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죠. 그래서 뭔가 내용이 짧은 할 때는 short,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할 때는 helpful 이런 것들이 바로 형용사다. 혁명이다.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바로 부사인데요. 이름 간단하죠? 부사.
부사 굉장히 쉽습니다. 부가적으로 들어갔다 해서 부사예요.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뭔가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고 싶어서 들어간 부사입니다. 그리고 부사는 제가 앞으로 무조건 괄호로 묶어버릴 거예요. 왜냐면 굳이 안 와도 돼요. 빼버렸어도 되는데 들어갔다라고 해서 뭔가 묶어서 없애버려도 된다. 부사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대부분의 부사들은 공통점이 또 있어요. ly로 거의 끝났습니다. 보이시죠? 물론 ly로 안 끝난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ly로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계속 안 잊어버릴 수 있도록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ly로 끝나고 부가적으로 뭔가 꼽사리 껴서 들어간다라고 해서 앞으로 제가 부사는 ly 꼽사리 부사. 뭐라고요? ly 꼽사리 부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냥 문장에 부가적으로 들어간 아이예요.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충분할 거예요. 이따가 나오거든요. 그때 또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은 전치사인데요. 제가 팔품사 중에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그 품사입니다. 자, 전치사 이름이 세 글자인데 여기도 이름에서 느껴져요. 앞, 전에 위치를 했다. 그래서 전치사라고 부르는데 누구 앞에 위치를 했지? 아까 가장 중요했던 제일 먼저 했었던 명사 앞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치사는 명사 앞에 오고 이 덩어리를 구라고 불러서 저희가 앞자만 따서 전명구. 뭐라고 여러분들? 전명구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수업 시간에 정말 여러 번 전명구 이렇게 부를 건데 그때마다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전명구 하면서 이렇게 아까 부사처럼 괄호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얘도요 뭔가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수식하느라만 그냥 들어간 거라서 앞으로 전명구도 보면 전명구 이렇게 다 괄호로 묶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해석은요 뒤에서부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by bus, 버스로 뭔가 방법 같은 거 말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 at noon, 뒤에서부터 정오에. 그 다음에 장소 같은 거 쓸 때 많이 쓰죠? 한국 안에서 in Korea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너와 함께 할 때도 with you 이런 게 바로 전명구라 앞으로 제가 다 괄호로 묶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요. 약간 뭔가 꾸며줄 때 많이 쓰이는 아이들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강좌에서 다 자세하게 한 마리씩 다 배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온 아이는 접속사예요. 이 아이도 쉽네. 이름에서 느껴지죠? 뭔가 접속할 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애가 and가 되겠는데요. A and B, A와 B를 접속할 때 쓰고요. or도 마찬가지죠? yes or no. 이렇게 뭔가 동등한 것들 접속할 때 쓰는 아이를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품사, 감탄사예요. 아니, 벌써 우리가 이렇게 팔품사를 끝났다니, 와우. 이렇게 느낌표와 함께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게 팔품사인데 감탄사인데 감탄사는 토익에는 뭐 딱히 나오진 않아서 굳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굳이 공부 안 해도 원래 좀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팔품사들 중에서 첫 번째 명사부터 7번째 접속사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다뤄드렸고요. 앞으로 더 많이 배울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팔품사를 배우긴 했잖아요. 근데 이 팔품사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게 중요하죠. 팔품사 알면 뭐예요? 문장을 못 만들면 끝인걸. 그래서 지금부터 이 팔품사를 이용해서 문장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게 바로 문장의 형식, 형식이 총 5형식이 있거든요. 그 5형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장 간단한 1형식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주어와 동사가 합쳐진 거를 갖다가 1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동 하면 되는데요. 은는이가 들어간 게 주어, 그냥 다 들어간 게 동사이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저희 교재에 있는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게 1형식이에요. 저희가 품사를 대입해보면 주어 자리에 명사나 대명사, 네모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동사 자리에 밑줄 하면 끝납니다. 네모, 밑줄. 이게 모든 문장 끝. 1형식이에요. 근데 뒤에 뭐가 나왔는데? 근데 이 아이 놀라지 마세요. 꼬리가 뭘로 끝났죠? ly. ly는 굳이 안 와도 되는 ly 꼽사리 부사. 없었어도 되는데 그냥 문장을 풍부하게 해주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자체로도 완벽한데 아름답게 불렸습니다. 그냥 꾸며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어, 동사 나오는 게 1형식이다. 알아놓으시고 저희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 소개를 좀 해볼 건데 제가 일을 합니다. 그게 주어, 동사로 뭘까요? I work, 네모, 밑줄, 명사랑 동사 쓰시면 돼요. 그 다음 너무 썰렁하잖아요. 여기다 붙여보죠. 저 되게 행복하게 일하고 있거든요. 그럼 행복하게 ly 부사를 쓰면 뭘까요? happily, 이렇게 ly 부사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래도 썰렁한 것 같아. 더 써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어디서 일하냐면 YBM에서, 종로 YBM 이포유 센터에서 일하거든요. 그럼 YBM에서 이런 말을 쓰고 싶으면 전치사 뒤에 명사를 붙여서 전명구 YBM에서 붙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끝장 토익은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리스닝 선생님이라고 소희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희쌤과 함께 쓰고 싶으면 with 소희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이 좀 길었지만 이 ly 부사랑 전명구는 수식어구들이라 빼시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남는 걸 저희가 일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이 형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형식은 주동 다음에 보어라는 아이가 또 이제 들어가요. 근데 보어, 뭘 보충해 줄 때 쓰는 게 보어인데 저희가 어떤 게 이 형식이냐면 저희 맘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이 형식 동사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게 이 형식 동사냐? be, become, look, seem 이런 것들이 이 형식 동사인데요. 어떻게 쓰는지 예문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 자리에는 원래대로 네모, 동사 자리에는 동사 네모 밑줄까지는 똑같이 쳐봤어요. 근데 여기서 말이 끝나면 이상해집니다. 루시는 되었다. 그리고 일형식처럼 끝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루시가 뭐 말을 하다 끝났네. 그래서 그 뒤에서 루시가 뭐가 되었는지 이렇게 동격으로 보충을 해줄 건데 그때 동격으로 루시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동격으로 들어가는 애가 바로 보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어 기억해 주시고 이 보어 자리에도 명사가 옵니다. 네모 밑줄 네모. 루시는 선생님이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보어 자리에 명사만 오나? 아니에요. 보어는 사실 여러 가지 품사가 와요. 그 자리에.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는 품사가 바로 형용사인데요. 형용사도 한번 넣어서 볼게요. 이번에는 저희가 looksim에서 look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먼저 주어 자리에 네모 쳐서 그 자동차는 까지 나왔고 동사 자리에 보이다 쓴 다음에 뒤에다가 이번에는 보어 자리에 명사 말고 형용사를 썼어요. 그럼 해석은 expensive, 비싼인데 해석은 그 자동차는 보입니다. 비싼 보이다, 그러니까 비싸 보입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자동차가 비싼 거 맞죠? 그래서 이것도 보어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는 사실 여기 나오는 비동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동사를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를 보충해 줄 겁니다. 나는 이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I am. 비동사 쓰시면 되겠고요. 그 자리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형용사예요. 그럼 써보죠. 나는 행복합니다. 어떻게 쓰면 되죠? I am happy 쓰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벌써 공부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 나는 배고프다. 어떻게 쓰면 되죠? I am hungr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구조가 이 형식이에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형식 갈까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3형식 별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형식입니다. 기본이에요, 문장에. 어떻게 생겼냐면 은는이가 동작 같이 쓴 다음에 이번에는 주어를 보충해 주는 거 말고 다른 대상을 쓸 거예요. 목적이 되는 대상, 을을 들어가는 아이를 쓸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품사를 적용할 때도 가장 쉬워요. 자, 가운데다 동작 밑줄 치시고요. 이 동작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그냥 명사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명사만. 사람, 사물, 명사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네모 밑줄 네모. 가장 흔한 구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너무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해석은 지금은 그는 원합니다. 티를, 차를. 이게 끝이에요. 그럼 우리 문장 좀 더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영어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거의 다 싫어한다고 말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요. 지금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20강 다 완강하고 나면 좋아지실 겁니다. 내가 영어를 좀 잘하게 되면 좋아져요. 그럼 그때 생각하면 써보죠. 나는 영어를 좋아해. 어떻게 쓰면 되죠? 그렇죠. 가운데다 좋아하다 라는 동작 쓰시고 양쪽에 명사만 쓰면 돼요. 나는 영어를 좋아한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토익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저랑. 그래서 그때도 나는 토익을 공부한다. 어떻게 쓰면 되죠? 동작 스터디 쓰고 앞에다 나, 뒤에다가는 토익 이렇게 명사 쓰시면 돼요. 난 토익을 공부한다. 근데 좀 썰렁하죠? 혼자 토익 공부하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독학하는 거. 저랑 같이 해서 앞으로 토익도 좋아지고 영어도 좋아하실 거거든요. 그럼 저와 함께. 제 이름은 뭐였죠, 여러분들? 네, 제 이름 이거 외우기 쉽습니다. 가수 박진영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 이름은 그냥 진영쌤 부르셔도 되고 JYP쌤 부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JYP쌤과 함께 전명구 붙여주셔도 3형식인 건 변함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3형식은 끝내봤고 이번엔 4형식 볼 건데 4형식은요. 목적어가 무려 2개예요. 근데 이때 진짜 목적어는 여기입니다. 직접 목적어. 얘가 아까 배웠던 을을 그냥 목적어 되겠고요. 이 간접 목적어가 새로 등장을 하는데 얘에다가는 사람에게
에게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식도요. 아무거나 사용식이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용식 동사가 누구냐면요. give, send, show 이런 것들이 사용식이에요. 근데 왠지 show 보니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지 않나요? 그거 한번 써볼게요. 나에게 돈을 보여줘. 명령문으로 뭐죠? show me the money.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사용식이에요. 근데 그건 명령문이었으니까 저희 교재에 있는 일반 평서문도 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모, 밑줄 네모, 삼형식이랑 똑같이 시작은 하지만 뒤에 명사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에게 을를만 넣으면 되죠. 그래서 탐은 주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이게 바로 사형식이에요. 너무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오형식이 나옵니다. 오형식 마지막이에요. 좀만 더 힘내세요. 자, 오형식은 주동목까지는 삼형식이랑 똑같았었는데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보어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어, 아까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그냥 보어는 했는데 이건 바로 앞에 있는 목적이랑 동격이 되는 목적격 보어라는 아이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오형식도요. 아무렇게나 내가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동사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make랑 find가 있는데 make 먼저 한번 예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make가요. 그냥 밑줄 치고 양쪽에 네모만 묶으면 여기까지만 보면 삼형식이죠. 너는 만든다, 나를. 근데 우리 엄마도 아니고 엄마는 나를 만들었지 아무 사람한테 너는 나를 만들었다 좀 어색하잖아요. 왜냐하면 뒤에 목적어 보어가 있는데 목적격 보어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행복한이죠. 바로 앞에 있는 나의 상태를 보충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이때 그냥 만들다가 아니라 너는 나를 행복한 상태로 만든다. 이럴 때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보어 자리에는 사실 여러 가지 품사가 또 역시 들어가지만 형용사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So you make me happy. 너는 나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 기억해 주시고요. 약간 패러디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 친구가 슬픈 소리 한 거예요. 써보죠. 너는 나를 너무 슬픈 상태로 만들어. 여기다 슬픈 형용사만 써볼까요? You make me sa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find도 가볼게요. 자, find도요. 예시를 보면서 갈게요. 저희가 밑줄 가운데 치시고 양쪽에 네모만 딱 묶으면 이때는 삼형식이랑 되게 비슷해요. 주동목.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보면 그들은 발견했다. 그 소녀를. 이런 거 같은데 여기까지만 보면 삼형식이죠. 근데 그 뒤에 짜잔. honest라고 해서 형용사가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해석이 그냥 발견했다가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그들은 그 소녀가 동격이랑 정직한 상태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녀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여자분 되게 정직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그녀가 정직하다는 걸 알다. 뒤늦게 발견해서 알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라는 느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find 다음에 명사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 형용사 파명형 오면 그때는 해석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찾다가 아니라 뭐로 알다. 오형식 구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끝내봤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3형식, 네모, 밑줄, 네모, 주동목이었으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한자 시간 좀 가져볼까요? 사실 저도 한자 되게 못해요, 여러분들. 영어만 잘하는데 이 영어 토익 공부하는데 한자가 많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구와 절이거든요. 근데 구는 무엇이냐? 단어와 단어의 조합을 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어가 뭐 2개든 뭐 5개든 10개든 막 이렇게 이어지는 걸 구라고 부르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 뭐 있죠? 그죠? 전명구. 저의 최애 구 이겁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뭐 책에 대해서인데 이런 것들의 전명구의 그 구가 구예요. 근데 전명구만 구는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배울 투부정사나 동명사 아이들도 뭔가 단어들의 조합이잖아요. 다 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구 말고 절을 볼 거예요. 절은 무엇일까? 1절, 2절? 이런 절인가? 절은 그냥 단어의 조합이 절이 아니라 적어도 네모, 밑줄 이렇게 주어, 동사 뭔가 은는이가 하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꼭 들어간 거를 여러분들 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에는 거의 절이 있는데요. 그게 주인공인 절이다 라고 해서 주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주절 뒤에 또 다른 절이 붙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접속을 했다 또 다른 절이 접속사 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거를 저희가 다 배운 이유는
독해 때 잘하려고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토익에는 독해가 어마무시합니다. 나중에 파트 6, 파트 7 다 독해를 하셔야 되는데 독해를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독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팁을 드릴게요. 일단 영어랑 한국말의 차이점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는 좀 달라요. 방법이 이게 순서가 좀 다르죠. 근데 그걸 한국식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면서 직독직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도 무려 4줄이나 있거든요. 근데 이 4줄을 까만 거는 글자요, 하얀 건 종이요 이러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노력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읽는 방법은 이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이해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돼요. I understand.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이 길어요. 뒤에 내용이 나오죠. 목적어 자리에. So Mr. Yoon이 너한테 연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연락했냐? 전화로 어제 연락을 했던 거예요. 뭐에 대해서 연락을 했지? 뒤에서부터 나옵니다. 그가 받았던 고지서에 대해서, 청구서에 대해서까지 했었고, 근데 뭐에 대한 청구서냐면 9월 16일 날 행해졌던 수리에 관한. 이렇게 약간 뒤에서 다 꾸며주는데 이거를 막 여기 갔다 하지 마시고 딱딱 직독직해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우리 초급자분들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긴 문장을 봤었을 때요.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뜻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아까 배웠던 주동목, 네모 밑줄, 네모를 찾는 일이에요. 그게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뜻을 굳이 몰라도 감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앞으로 계속 다 강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장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네모, 밑줄, 네모를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동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해석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그 캠페인은 사물명사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는 support, 지지를 할 겁니다 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뒤에도 사물명사가 나왔어요. 지금은 산림보호 노력을 이렇게까지가 주동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4줄을 다 안 읽었어도 캠페인이 산림보호 노력을 지지할 거구나 이렇게 뭔가 내용이 딱 이해가 되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왜 이렇게 긴 거야? 뭐가 붙은 거죠? 이런 것들 다 수식어 구예요, 구. 그래서 이 구들을 나중에 다 배울 건데 어떤 구들이 왔는지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앞에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게 나중에 수식어구로 배울 건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볼게요. 저희가 아까 알려드렸던 전명구, 전명구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간 것들입니다. 다 그냥 수식어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 제가 네모꺽쇠로 표시한 관계대명사절은 나중에 배우는데 미리 살짝만 알려드릴게요. 영어랑 한국말의 가장 큰 또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말은 캠페인이라는 말을 꾸며주고 싶을 때 죄다 다 앞에서 꾸며줘요. 뭐 좋은 캠페인이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캠페인이든 다음 달에 시작될 캠페인이든 다 앞에다 쓰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몇 마디 정도는 앞에다 써도 되는데 좀 길게 꾸며주고다 싶으면 다 뒤로 가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해석을 할 때 캠페인이 있는데 이번 달에 시작될 캠페인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노력이 있는데 그 산림보호 노력이 있는데 그게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support, 지지를 할 건데 어떻게 지지를 할 거냐면 스폰서함으로써 이벤트를 그리고 또 그 이벤트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공원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좀 감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저랑 공부하시다 보면 이렇게 문장 구조 다 나누고 이젠 여러분들도 해석도 직독직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실 때 힘든 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ETS 공식 카페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강좌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